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원래 망부석이라는 이 돌은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 돌이 된 그런 아내의 전설을 의미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내가 그 위에 서서 남편을 기다렸다는 돌이 망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뭐 집도 아니고 남북구치소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신랑을 이렇게 언제 볼 수 있을까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너무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예. 애처로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예. 처음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뭐 사실상 대통령직도 내려놔야 하는 그런 예. 참 안타까움에 빠졌죠.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되면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결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겠다.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견디겠다. 어떻게 탁 박사님 먼저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김건희 여사의 그런 신경 표현은 왜 나온 겁니까? 그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것도 뭐 새삼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그 뭐 결혼한 얘기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뭐 별 아무 뜻이 없다고 봅니다. 냉철하십니다. 진짜 냉철함을 넘어서 냉혹하십니다. 그래도 김건희 씨가 저렇게 말했으면은 그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처럼 짠한 마음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랬잖아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뭐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탁 박사님께서 워낙 그 냉철하게 짧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래도 좀 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그 세계적으로 촉망받던 K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자부심 있던 민주주의를 한 3년 만에 완전히 망가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호수 위에 달 그림자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던데 맞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이분은 보니까 어두운 밤 달 빛나듯 뭐 이렇게 얘기해 한마디로 부창부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치 좀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판결을 받아내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끝난 이후로 다시 윤 어게인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예. 망상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혹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 앞에서 예. 국민의 피눈물 앞에서 이런 나라 경제가 망가진 앞에서 그렇게 한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 옥중 메시지로 자기가 뭐 옥중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경을 있는 그대로 한 건데 이분은 또 특검한테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특검 수사가 계속 이어질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예. 뭐 그런 또 자기의 입장 각오도 또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대로 뭐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냐. 그냥 인간 김건희의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봐줘야 마음, 그냥 네. 그 마음으로만 좀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장동혁 대표가 등장한 것 그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우리 탁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법 절차고 예. 장동혁 대표가 된 건 정치적 사건이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면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든든한 마음이 좀 없을까요, 김건희 여사? 그거하고 관계가 없죠. 뭐 판사가 같은 편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사법 절차가 개시가 된 거예요. 그럼 사법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게 정치는 개입할 여지가 이제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나뉘어야지 이걸 갖고 지금 두리뭉술하게 해가지고서 뭐 인간적인 면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면이 아니고 그건 개인적 사정이죠. 그건 개인적 사정과 사법 절차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것이다. 개인적 사정은 나중에 소설로 쓰면 돼요. 아니면 회고록을 쓰시든지 하고 지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뭐 진실을 기다리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혹여나 장동혁 대표가 형성하고 있는 윤 어게인 그분들의 지지를 받고 내가 다시 뭐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옥중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은 국민의힘의 지금 당내 상황,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예. 이분들은 애초에 망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에요. 윤석열 씨는 지금도 본인이 아직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 법정인 특검이나 이런 재판정에 지금 6번이나 지금 아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말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당당하게 지겠다 했으면서 어떤 거 하나 지고 있지 않잖아요. 예. 버티면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당권을 잡고 그 당권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가 실수하거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틈을 이용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어느 교두보가 마련이 된다면 예.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는 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망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또 마침 장동혁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예. 지금 역시 장동혁 대표의 당선은 그런 극우의 흐름이 지난 대선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대한민국에 등장한 겁니다.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에는 장동혁 주변 참모들도 오늘 제법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학희 선생님 덕분에 장동희 당대표 됐다고. 순서상으로는 장동혁 당대표가 저에게 뭐 전화를 오든 감사 뜻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게 또 싫습니다. 지금 그 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 길이 거기에 있다고 알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속 거기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박선 의원께서는 저렇게 이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국민의힘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 보수 진영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돼서 끊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추앙하고 이렇게 모시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당을 저는 운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비록 본인이 국민의힘 내 강성 지층의 지지로 뭐 당 대표까지는 됐지만은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극복의 대상이지 결코 추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다시 자신이 이제 기소되면서 자신의 뭐 그런 입장 소외 이걸로 이제 끝내줘야죠. 끝내주고 더 이상 낼 기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지난번 우리 탁 박사님 출연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주요 인물들의 내구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기이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뭐 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차담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들이어서. 망묘로에서 다시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해서 빠져나오는데 이거 조선시대의 왕들도 해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상황 근무일지를 확인해 봤더니요. 심지어는 종묘 내부에 카메라까지 꺼버렸습니다. 여기 냉장고까지 옮겨놨습니다. 직원들이 냉장고까지 옮겨서 말 그대로 김건희 개인 카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 역할이 있고 대통령 놀이가 있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묘 이런 데 가서 차를 마신다는 건 참 기발한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어려워. 없죠. 왜냐하면요. 종묘에 가면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거기서 감히 차를 마시겠다는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대통령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때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게 놀이의 시작이거든요. 보통요, 왕 놀이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왕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서 백성을 봐야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권력 있으니까 풍악을 울리고
내가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해야 되겠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놀이를 한 거예요. 보석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보석을 가지려고 했다. 그게 대통령 놀이죠. 그 밑바닥에는 결국은 껍데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럼 대통령 놀이를 누가 한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놀이를 한 거냐? 예. 아니면 김건희 씨가 한 거냐? 지금 김건희 씨가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김건희 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이라고 하는 게 우선 첫째, 비화폰이 지급될 대상도 아니지만 그 통화를 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대통령실의 모든 행정관과 모든 공무원들을 영부인이 직접 다 통화를 한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한간에 V1, V2인데 윤석열 대통령 V1이 맞고 오히려 V2인 김건희 씨가 V0다. 예.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동안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그나마도 김건희였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예. 있어요. 제가 문체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종묘에서 그 차담을 했다는 그것을 저희가 야당이 밝혀가지고 그것을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은 철저하게 방어를 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고 이런 짓들을 국가 모든 시스템이 다 동원이 돼서 김건희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렇게 보조한 겁니다. 온 나라가 통째로 잘못된 것이죠.